희망 회로가 현실이 되는 그곳,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곳,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주말 동안의 분위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버린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관련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나는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날아올라라. 원래는 6만 달러 위까지만, 위에서만 안착을 해줘도 정말 좋겠다. 58,400달러만 유지를 해다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달리기 시작하더니 하루 만에 63,377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400달러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즌 종료다. 지금부터 48,0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익절을 한 사람은 괜찮지만 손절을 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뼈아프겠죠. 그리고 그를 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이 쓰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독일 정부입니다. 바닥에서 몽땅몽땅 팔아제낀 어리석은 독일 정부. 후열날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자 독일 정부 주소로 비난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담은 비트코인 전송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독일 정부 같은 경우도 꽁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뼈아프죠. 돈은 돈이니까. 특히 독일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할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가 포브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용히 인정을 한 데 반해가지고 트럼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4조 달러까지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딱 이렇습니다. 제닛 옐런은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는 미국의 34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동안 급등했으며 이는 연준의 중요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는 베팅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달러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먼 길을 와버렸죠. 빚도 빚이지만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줘버린 그 탓 때문에 이것을 본 다른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달러 자산도 동결시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데서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달러를 실질 자산들과 연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이라든지 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이 지금 현재 후보로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실시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이 또 퍼지고 있는데요. 제롬 파웰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게 된다면 너무 늦을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통령 후보의 친암호화폐로 널리 알려진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JD 벤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자 암호화폐 업계에도 도와주죠. 비트코인 매거진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날을 기점으로 대략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후원 모금 행사를 또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대형 채굴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매달 매도할 필요가 없다.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라이엇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이후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모으는 것이
비트코인 불장 때 상승 시그널이었었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들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해서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의 한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는 과거 비트코인 회의론자였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한 뒤 믿음이 생겼다. 5년 전 나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틀렸었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다. 특히 과도한 정부 적자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가치조장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산업적인 용도가 있다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아직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당연히 스캠이다라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당당히 밝혔던 사람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운운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선동당해가지고 그 말을 믿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돈 번 사람들 보면은 배 아파가지고 또 뭐라고 딴지를 걸게 되겠죠. 다 니들 복이다 이 자식들아. 그리고 주말부터 이어진 트럼프 효과, 그리고 레리 핑크의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현물 ETF에 불이 붙었었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잠시 중간 집계를 했을 때 무려 현물 ETF로 2억 6,30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블랙락이 1억 3천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넘어가지고 1억 7,400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과연 최종 집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특히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CME 갭. 저번 주 금요일 장 마감을 57,845달러로 했었기 때문에 갭이 발생을 했죠. 이거 매꾸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옛날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 쪽에서 희망 회로가 돌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저번 하락 같은 경우는 가짜 하락이었었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때문에 나왔었던 일종의 블랙스완 이벤트이기 때문에 해당 갭은 메꿔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의 의견이죠. 블랙스완 이벤트 갭이기 때문에 메꿔지지 않을 것이다. 혹은 지금 당장은 메꿔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무시무시한 상황인데요. 사실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긁어 담고 있었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7월 5일 비트코인이 54,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고래들은 71,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었다라고 하네요. 이거를 보고서도 공포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했었던 사람들,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했었던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손절을 치거나 숏 포지션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까지 반등하게 된다면 무려 7억 3,200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유동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가 67,000에서 69,000달러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자리 같은 경우는 청산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가지고 해당 유동성 정도는 가볍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쏠 것이다 라고 거의 장담을 하고 있었던 두 명의 분석가 닥터 프라핏과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가 살아났습니다. 조만간에 상단 72,000달러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으며,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도 최근 있었던 하락은 뭐다? 가짜 하락이다. 가짜 하락이 되면서 지금 다시 이 채널 위로 올라온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심성 많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봉부터 1분까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1시간 봉에서는 큰 하락 다이버전스도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근처 지지선까지 이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정을 뚫었기 때문에 크립토 암스테르담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6만 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와이코프 이론의 스프링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뛰어넘으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전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본인이 틀렸을 경우도 언제나 항상 상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추가 하락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돼 가지고 호재가 또 나왔죠. 고대하고 또 고대했었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음 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부터 거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수요일에 최종 S1 신청서를 반환한다는 피드백을 전달을 했고, 이들에게 다가오는 23일 출시를 위해서 월요일 장 마감 후 ETF 거래 효력을 다시 요청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출시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욱더 훨씬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선생 아가리선이었었습니다. 아가리선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스테이킹을 꽂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트론이 이더리움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했었으나 매집은 이더리움을 해주고 있는 아선생.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저항 뚫었다시피 마찬가지로 저항 뚫고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고래들이 체인링크를 또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체인링크 네트워크 성장으로 기관 관심 지속. 체인링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최근에 체인링크 10,000개에서 1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 2주간 무려 100만 개의 체인링크를 매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차트들 중에 비슷한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하락, 가짜 하락이었다. 다시 주요 지지 구간대 위로 올라온 체인링크,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솔라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솔라나가 주봉 기준 12 그리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140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이어갔었고, 다음으로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패턴 중에 BNB가 잘 되면은 플로키도 따라가는 패턴이 있었다. 내가 봤을 때 플로키 조만간에 슈퍼 떡상 한번 보여줄 것 같다라고 플로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밈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최근에 그래도 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바이낸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들 10개가 조만간에 코인을 출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코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중에 제로엣지라는 곳이 있는데 창업자 이름이 리차드 김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6월 시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기꾼들의 사이트, 피싱 사이트 스캠에 걸려가지고 8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 선물 거래에 손을 댔고 결국 회사 돈 상당 부분을 거의 다 까먹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롱 치고 있었는데 가격이 빠지면서 청산을 당했다라고 하죠. 자,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만약에 그 롱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았었다라면 지금쯤이면 8만 달러가 뭐야, 몇십만 달러를 벌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선물의 함정입니다. 악마의 속삭임. 조금만 더 하면은 더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꼬시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빌황, 도권, 이제는 리차드 김, 좋지 않은 사건들에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달려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떡상 가지가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장 좀 가지야!